편안하네. 가가이라이더 오늘은 신차급 변화, 르노 삼성의 핫한 신차죠. 뉴 QM6. 더가 빠졌죠. 이거 놀리는 것 같은데? 풀체인지급 변화 뉴 QM6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QM6 보도자료를 처음 봤었을 때 뭐야? 이거 뭐가 바뀐 거야? 이거 뭐야? 부분 변경이야? 연식 변경이야? 상품성 개선형 모델이야? 뭐야? 하면서 되게 뭐지? 하면서 고민 되게 깊어졌었는데 이거를 오늘 PT를 들으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QM6 부분 변경이 한 차례 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출시했을 때는 LPG 파워트레인을 추가하고 1.7 디젤 모델을 추가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규 가장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 트림을 추가해주면서 좀 더 상품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 변경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QM6는 디자인의 변화를 거친 부분 변경 모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더 뉴 QM6 출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첫 출시된 QM6와 비교하면 범퍼의 디자인 변화, 휠 디자인 변화가 살짝 있었는데 지금 나온 QM6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헤드램프 그리고 리어램프에 새로운 형태의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됐고 약간의 그릴 디자인 등이 변경이 되면서 좀 더 신선함을 추가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점이 변화했는지 요목조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보면 LED 헤드램프가 바뀌었습니다. 반사식 타입이 장착이 됐는데 반사식 타입이 프로젝션 타입과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가 달라졌죠? 반사식 타입은 앞서서 출시된 다른 차종들, 예를 들어 상용의 코란도나 현대 소나타의 일부 모델 혹은 XM3나 르노 캡처에 공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일반적인 예전에 쓰던 프로젝션 타입에 비해서 직진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대신에 확산성이 넓어서 또 악천후 시에 더 좋은 방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면은 디자인적인 자유도가 좀 높아져서 디자인을 마음대로 매만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시승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 앞뒤로 다 QM6가 있었었는데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본 모습을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괜찮다, 꽤나 바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릴의 디자인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면도날 형태의 가로줄 무늬가 포함된 그릴이었는데 이번에는 육각형 메쉬 타입 그릴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크롬으로 조금씩 디테일을 줬었는데 그 디테일들이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태풍 로고를 중심으로 크롬 바가 좌우로 펼쳐져 있는데 그 그릴을 두고 이제 르노 삼성은 퀀텀 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크롬을 사용하면서 확실히 이 차의 존재감을 더 돋보이게 하는, 특히나 이렇게 직사광선이나 혹은 뭐 외부 인공적인 조명을 받을 때 그 크롬 부분이 되게 반짝반짝 거리게 해놨죠. 그래서 예전에 그 가로줄 무늬 그릴보다는 확실히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혹시나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못 알아보실까봐 그릴 하단에 QM6라고 이 차의 로고를 넣어놨습니다. 그 밖에 범퍼 하단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는 편이고 그렇죠. 측면으로 돌아보면 변화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죠, 거의. 네, 측면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휠 디자인도 더 뉴 QM6에서 사용하던 방사형 디자인의 19인치 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아쉽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저는 이 19인치 휠 디자인이 예전에 더 뉴 QM6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넓게 펼쳐지는 디자인이 실제 수치보다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뭐 독일 프리미엄 수입차는 똑같은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이 스포크의 림의 폭이 넓어서 실제 수치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근데 이 르노 삼성의 이 QM6 디자인은 휠 디자인은 되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9인치 휠은 역시 보기에는 좋지만 이런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연비 등을 생각하면 이 차의 출력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오버스펙이 아닌가. 특히나 이 가솔린 모델도 그렇지만 이 차량은 LP 모델, 그러니까 LPG 모델을 주력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의 출력을 감안하면 약간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물론 보기에는 훨씬 좋죠. 근데 후면부로 넘어가면 디자인 변화가 또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LED 리어 램프인데요.
돼요. 맞아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도 LED 테일램프를 사용하기는 했어요. 거기에 이제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은 벌브 타입으로 장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 모두 LED로 바꾸면서 풀 LED 테일램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램프의 그래픽을 바꿨는데 먼저 출시됐던 SM6와 유사한 구성이고 SM6에서 먼저 선보였던 시퀀셜 타입 방향지시등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어서 저는 젊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방향지시등 기능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방향지시등 기능이지만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차량을 좀 더 뭔가 남달라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아우디처럼 비상등 켰을 때까지 이제 다 그렇게 점등 시퀀셜 타입으로 점등되는 게 아니고 비상등을 켰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면식의 그런 방향지시등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비상등을 켜고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깜빡깜빡거려서 뭐야 이것도 옵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작동을 합니다. 뭐 이 밖에 외관의 변화는 뭐 크지 않습니다. 사실 QM6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부터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차종이죠. 그래서 횟수로 4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지금 출시된 다른 경쟁 SUV들과 비교해서 그다지 디자인적으로 밀린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원래 1.7 디젤과 2.0 디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7 디젤과 2.0 디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럼 2.0 가솔린하고 2.0 LPG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르노 삼성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추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2.0 가솔린 엔진이 얹혀진 2.0 GD2 모델입니다. 이 변속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자트코사의 CVT 변속기가 무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44마력, 최대 토크는 20.4 토크입니다. 이제 19인치 휠 장착 기준 복합 연비는 11.6km/L인데 지금 제가 얌전하게 주행하지 않았죠. 지금 내비게이션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열심히 쫓아가느라 한계 주행한 결과 지금 연비를 확인을 해보면 13.3km/L입니다.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가솔린 엔진치고 굉장히 준수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네, 일반적인 중형 세단 정도의 연비고요. 그리고 뭐 CVT가 장착이 돼 있어서 연비 면에서는 확실히 이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는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승차감과 MVH가 진짜 좋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불쾌함도 적습니다. 특히나 패밀리 SUV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과격한 주행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용도 혹은 뭐 어디 잠깐 필요할 때 레저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긴 합니다. 부족함이 좀 있나요? 사실 막 부족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수치적으로나 직접 주행을 했을 때 조금 약간 조금만 더 네, 아쉽죠.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주행에서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다, 심장병이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수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외에는 뭐 실내에서 바뀐 점을 꼽아보라면 일단 저희가 새로운 색상의 네. 라이트 브라운 인테리어가 적용된 모델을 타고 있는데 이 색깔이 신규로 적용된 내장 컬러입니다. 잘 섞인 카페 모카나 카푸치노 정도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딱 맞네. 에스프레소 약간 색깔 하면 떠오르는 딱 그 색깔이다. 네, 커피 조금 색깔. 진한. 네, 믹스 커피 색깔입니다. 그래서 다른 QM6의 상위 모델에 들어가 있었던 밝고 화사한 인테리어보다는 오염에 강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동시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컬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외에 이제 뭐 7인치 계기판, 8.7인치 S링크 동일하지만 S링크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뭐죠? 네, 이게 원래 이게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조기가 직관적이지 않다. 이거 어떻게 끄냐. 끌려면은 한 번씩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렇게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오토 버튼을 길게 꾹 누르시면 꺼집니다. 오, 풀체인지급 변화. 이게 특징이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다 얘기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이 룸미러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하이패스 룸미러죠. 근데 아까 상품 설명했을 땐 여기 프레임 타입의 룸미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옵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었던 여기 뒤에 카드를 꽂는 타입이죠. 여기
이것도 있는데 새로 프레임 리스 타입의 룸미러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마이크로 심카드, 작은 심카드, 하이패스 심카드를 룸미러 상단에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뒷자리를 계속 타고 왔잖아요. 뒷좌석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QM6 항상 느꼈지만 굉장히 동급에서 좋은 수준입니다. 웬만한 세단과 비교해도 그다지 큰 불편이 없는 그런 구성이에요. 특히나 더 뉴 QM6로 올라오면서 추가가 된 기능이죠.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각도가 32도까지 기울어진다고. 기본 25도에서 최대 32도까지 기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 장비는 뭐가 있어요? 뒷좌석 에어벤트 송풍구가 있고, 그리고 USB 충전 포트가 2개가 있네요. A타입으로. 그 밖에 뒷좌석 센터 터널이 낮은 편이에요. 만약에 가운데 앉을 일이 있다고 하셔도 그다지 불편함이 크지 않은 구성이고, 역시나 절대 안 바뀌는 열선 시트 버튼. 손에서 약간 분노가 느껴지는데 이걸 왜 안 바꾸시죠? 이거를 제외하면 뭐 팔걸이 두께가 적당히 있어서 음료수를 넣고 팔을 거셔도 충분히 큰 불편 없이 장거리 주행하실 때도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가솔린 모델 탔지만 바로 이어서 LP 모델을 탈 거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는 LP 모델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P 모델로 넘어가 보시죠. 룰루랄라. 룰루랄라. 지금 LP 모델을 타고 있는데 이 차량 제원이 140마력에 19.7토크, 채 20토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앞서 탔던 그 GD 가솔린 모델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지 않아요. 왜냐면 수치상으로도 보면 최고 출력이 이제 4마력 정도 났고 토크는 거의 한 1토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큰 부족함이 없다. 마찬가지로 GD 모델과 이런 일상적인 주행 환경을 달릴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지만, 다만 이렇게 추월 가속을 하거나 언덕길을 올라갈 때 혹은 뭐 여러 명이 타고 있을 때는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르노 삼성 측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캠핑이 유행을 하면서 차에 짐을 정말 많이 싣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동계철에는 동계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동계 캠핑 장비가 무겁고 부피가 크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짐들을 실었을 때 이 차가 잘 나갈 수 있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르노 삼성 측에서는 그런 염려들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자그마한 트레일러긴 하지만 트레일러 뒤에다 끄는 모습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건 작은 트레일러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차량에 좀 부하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트레일러 체험도 마련해서 그 이미지를 조금은 벗어보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LPG 차량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LPG 본배가 뒤에 이제 르노 삼성은 이제 특허 기술이죠. 도넛 형태로 트렁크 하단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본배의 용량이 75리터입니다. 국내 법규상 75리터를 가득 채울 수는 없고 80% 수준인 60리터만 채울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의 복합연비는 8.6km/리터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516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타고 있는 분들은 이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주행거리 좀 짧은데, 이제 만약에 이제 17인치나 18인치를 선택을 하시면 복합연비가 이제 8.9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53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충전하지 않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고,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그 트렁크 안에 자리한 LPG 본배보다 용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른 모델보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원래 LPG 차량을 구매하기를 꺼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렁크가 좀 작다, 그 부분 때문인데, 이제 이 QM6 LPG는 본배를 사용해서 도넛형 탱크를 트렁크 하단에 장착을 해서 사실 트렁크 공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트렁크의 하단에 이제 본배가 들어가면서 트렁크 단이 좀 높아졌죠. 트렁크 단이 높아졌고,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QM6를 소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은 트렁크 단이 살짝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2열을 폴딩을 했을 때 트렁크 단 때문에 긴 짐을 넣거나 차박을 하기가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QM6 LPG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단이 사라집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 네. 하면서 딱 이게 상쇄가 됐죠. 그 밖에 뭐
그다지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고, 이 승차감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할 만한 게, 아까 제가런 에디터가 얘기를 했었지만 다른 모델들도 다 동일하지만 QM6는 디젤 모델을 탔을 때랑 가솔린, LPG 모델을 탔을 때의 만족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가솔린이나 LPG 모델을 탔을 때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고, 진짜 MVH 진짜 조용해요. 뭐 조용한 거 진짜 칭찬해드릴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등받이가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지원하는 거, 이렇게 앉으면 좀 더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리미에르 모델을 선택하면 이 차급과는 어울리지 않게 1, 2열 좌석 모두 사이드 윈도우가 이중 체험 유리가 들어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용한 차인데 정숙성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부분 변경을 단행하면서 가솔린 모델에 이제 프리미에르 트림을 추가해줬잖아요. 근데 그때 LPG에는 프리미에르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RE 시그니처가 가장 높은 트림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뉴 QM6를 출시를 하면서 LPG 모델에도 프리미에르 트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트림을 신설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열을 위해서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적용해줘서 개방감도 상당하고요. 뭐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이제 단풍이 정말 예쁜데,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단풍도 정말 아름답네요. 갑자기? 네, 감성적입니다, 저. 네, 그래서 이 QM6가 노리는 타겟층은 딱 명확한 것 같아요. 너무 튀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디테일이 살아있는 세련됨, 그런 차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뉴 QM6가 나왔을 때, 이게 뭐가 바뀐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타보면서 그리고 실물을 마주하고 나서는 그래도 디자인이 이렇게나 바뀌었구나, 이전보다 더 개선을 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을 처음 마주했을 때는 실망감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냐면 제 눈엔 정말 바뀐 게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나 이 계기판이 최근에 출시된 SM6나 뭐 XM3 같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도 전혀 바뀐 게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해보니까 여전히 이 차량만의 매력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QM6는 소비자 인식 개선에 한 몫을 한 모델이죠. 보통 SUV 하면은 이꼴 디젤이었어요. 맞아. SUV는 무조건 디젤을 사야 돼. 아직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QM6가 가솔린, 또 특히나 더 나아가서 LPG 파워트레인을 앞에서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심지어 판매량도 많이 이뤄내고, SUV 가솔린도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인식을 소비자한테 심어준 그런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이 흥행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제조사들도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SUV에 탑재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행보를 봤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뉴 QM6 스타일 개선 잘 됐다, 그리고 이 노리는 타겟층이 명확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QM6 신선함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가진 패밀리 SUV다 라고 말씀을 이상입니다. 네, 끝. 네, 이런 언덕. 자, 가자 떡상. LPG.